네, 키라님 오늘은 어떤 네. 피부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면 좋을지 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알아야 되지만 적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 피부는 어떤가? 피부는 어떤가를 먼저 알고 적을 알고 네. 나의 피부는 어떤가? 이렇게 알아서 그거에 맞게끔 솔루션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피부가 어떤 구조로 좀 되어 있는지 네. 먼저 오늘은 좀 얘기해보고 네. 그 피부 구조 안에서 어떤 성분들이 좀 생성되는데 그 네. 성분 중에 또 하나를 또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구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피부 공부를 좀 하셨었어가지고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알고 계신가요, 키라님? 그냥 기본적으로 편하게 좀 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표피와 진피라고 오. 해서 표피는 이제 겉에 네. 겉표피고요. 진피는 이제 진짜 피부라고도 좀 제가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해요. 진피는 이제 진짜 피부에서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표피, 네. 진피 대부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표피는 또 몇 겹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표피라는 게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죠? 저 좀 알고 있긴 합니다. 네. 곽투, 과유기로 제가 또 외우긴 했지만 네. 각질층이 있고요. 투명층이 있고 기저층, 과립층, 곽투, 과유기, 과투과유기? 기저층까지 아닌가요? 5겹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또 이렇게 층을 나눠서 할 텐데 어쨌든 네. 그런 중요한 층에서 또 피부에 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발산이 되고 네. 생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필라그린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필라그린. 예, 네. 천연 보습 인자 중에 하나인 필라그린이 네. 표피층에서 저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조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필라그린이 좀 부족해서일 거라고 좀 과학적으로 좀 논문도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 오일리하거나 아니면 노멀 피부를 갖고 있는 피부를 가진 분들보다 이 필라그린뿐 아니라 천연 보습 인자 중에 일부를 그들보다 좀 덜 생성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드라이한 피부를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천연 보습 인자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화장품을 바를 때 네. 그런 필라그린, 인볼브 크린, 천연 보습 인자를 액티베이션,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성분들 위주로 아마 드라이한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그런 화장품을 아마 추천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부족한 나의 피부층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를 늘려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피부 장벽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빛나는 그런 피부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진피, 진짜 피부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로는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그리고 이제 밑에 지방층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피부가 세 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표피랑 진피가 다치게 되면 어떤 좀 현상이 나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표피와 진피가 다치면요? 네, 상처가 났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백혈구들이 다 모여서 다시 자가치유하는 시스템이 발동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건데 네. 키라님도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네. 그 피부에서 하얀색 부분이 보인 적 있지 않나요? 좀 심하게 다치면? 네. 그 하얀색이 왜 하얀색으로 보일까요? 대부분 그 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가끔 상처 났을 때 이게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게 바로 진피, 그러니까 표피하고 진피가 까져서 네. 밑에 지방층이 보이니까 지방층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었나요? 하얀색이죠. 지방층 하얀색이기 때문에 우리 표피, 진피가 다치면 밑에 하얀색이 보일 때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하얀색이 지방층, 내가 표피까지 상처를 입었구나. 빨리 우리가 어떤 연고를 발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표피, 진피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지방층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부 구조, 3단계 피부 구조가 있고 그 각 층마다 네.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네. 세포들이 있습니다. 표피층에 있는 세포들이 있고
진피층에 있는 세포들이 있고 네. 또 밑에 근육층에 있는 세포들이 또 있겠죠. 그 세포들이 각각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인자들을 생성해서 우리 피부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일부 네. 아예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런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제 피부 장벽에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예를 들어 건선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발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저희가 피부가 아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피부 구조 3단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 3단계 세 가지 층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얘기하고 네. 그것들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거나 또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발라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되는지 조금 얘기 나눠보면 되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진피에서 아까 저희가 주로 이제 진피에 네. 자꾸 제가 진피랑 표피랑 헷갈리는데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크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케라티노사이트.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 표피의 대표적인 이제 세포로서 아까 말했던 천연보습 인자라든지 피부 장벽에 관련된 성분들을 혹은 인자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또 감각 세포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네. 피부를 눌렀을 때 아프다 해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뜨거우면 우리가 그 뜨거움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뜨겁다 네. 하잖아.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것이 피부에 감각 세포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감각 세포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피부의 색톤을 결정하는 네. 멜라노사이트 그 피피층에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표피층에 있으면서 네.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백인들은 이 멜라노사이트가 상대적으로 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이 태양, UV,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네. 못 받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런 멜라노사이트가 적다 보니까 멜라노사이트가 많은 일부 인종보다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UV 프로텍트를 UV를 막지 못하는 네. 막을 수 있는 그런 멜라노사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인들은 진짜 필수적으로 선크림을 바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있고 진피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의 종류는 우리 이 조직 몸 내에서 어디나 존재하지만 피부에 있는 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세포의 기질을 그러니까 세포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세포들을 이제 역할을 네. 하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라스틴 했어요?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을 만들어낸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콜라겐 네 콜라겐을 그렇죠. 네. 콜라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오늘 좀 저희가 얘기해볼 네. 히알루론산도 진피에서부터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생성이 돼서 네. 표피까지 공급을 해서 수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히알루론산, 네. 히알루론 ACD 그것들이 또 생성되게 되는 게 진피에서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구조는 간단하지만 그 구조 안에 피부 구조에 있는 세포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정상적으로 잘 해줘야지만 문제 없이 우리가 피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요즘에 화장품도 많이 좋아지고 화장품 네. 관련된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네.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이너뷰티 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우선은 피부가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저희 헤드도 네. 과학적으로 피부 분석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타입인지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AI 분석도 네.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알았어요, 우리가. 네. 피부는 이런 구조고 우리가 어떻게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그거는 차차 더 우리가 알아가고 우선은 피부가 이렇다. 이런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층마다 어떤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적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헤드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우리가 네.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피부 유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나
또 여러 가지 진단, 자가 진단 설문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설문을 통해서 본인의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피부를 알고 내 피부가 주로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잖아요. 네. 4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부 타입에는 수분이 좀 부족한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과피지나 과각질이 조금 더 다소 좀 발생하는 지성 피부가 있고요. 건조함을 많이 느끼면서 속당김도 있고 좀 유분 발생이 조금 부족한 건성 피부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조금 더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피부예요. 화장품 사용하면 빠르게 좀 홍조가 올라온다든지 좀 가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제 피부가 민감성 피부고요. 복합성은 이제 지성의 유형과 건성의 유형이 이제 2가지가 다 동시에 나오는 타입이에요. T존에서는 이제 지성 피부의 특성이 유분이 조금 더 과하게 과분비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U존에는 수분이 좀 부족해서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피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범위로 좀 말씀드린 거고 네. 요 4가지, 5가지 피부 유형 중에서 또 계절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또 루틴이 또 달라지고 네. 또 유형도 점점 더 세분화 시켜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 4가지만으로 딱 피부 유형을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또 지성 피부였다가 건성으로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민감성이었다가 중성으로 건강한 피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피부 유형이 한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또 관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케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도움을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뭐 화장품으로도 아까 화장품이 진피증이 주로 흡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마케팅 하는 것 중에 뭐 본인 화장품 되게 스몰 몰레큘이다, 뭐 되게 작은 입자로 네. 만들어서 진피까지 간다는 또 이렇게 네. 선전하는 것도 있는데 네. 또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네. 또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선전하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확인해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거기에 증거들이 뭐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걸 사실 때 구매하실 때 한번 보고 하셔도 되고 뭐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또 입자가 미세 입자라고 해도 표피층의 하남이라고 또 상세 페이지에 써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피부 구조만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적으로만 보니까 진피까지 잘 침투가 되고 흡수가 될 거라는 좀 예상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데 그래도 화장품은 표피층까지만 흡수가 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진피층에 이제 수분을 보유하시려면 이제 물을 또 많이 드시거나 네, 그렇게 잠을 푹 자셔서 피부의 이제 컨디션 좀 회복을 좀 더 당겨서 좀 건강한 피부로 만드시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예, 좀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저희에게 문의 주시거나 저희도 저희 쪽으로 또 무료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어서 네. 한번 진행해 보시면 본인 피부 유형을 아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성분 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한번 키라님, 키라 AI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사실 뭐 굉장히 이제 피부 수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 네. 그리고 피부에서 수분이 다라고 할 정도로 수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분들 혹은 논문에도 많이 내고 뭐 수분으로 피부의 온도나 pH가 다 결정되고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영향을 미치는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하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히알루론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히알루론산이 옛날에는 제가 히알루론산을 화장품으로만 다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몸에서도 히알루론산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좀 몰랐던 사실을 저처럼 좀 몰랐던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본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좀 중간에서 잡아주는, 끈끈하게 좀 잡아주는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게 이런 피부층에 이렇게 네. 피부 탄력이 있게끔 해주는데 맞아요. 그것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런 약간 어떻게 본드 같은 네. 저 같은 역할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세포의 기질을 이렇게 잡아주는 네. 단단하게 그리고 또 탄력도 좀 있게끔 하고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갑자기 하나 네.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이런 피부과 기능들을 다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다 보면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좀 그런 느려집니다. 그렇죠. 느려지고 많이 네. 생성 못하고 이 히알루론산도 많이 못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가 조금 네, 늙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탄력도 네. 약해지는 거였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히알루론산을 채워줘야 된다, 채워준다고 얘기하는 게 네. 그렇죠. 이제 다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좋습니다. 피부가 많은 분들이 또 유전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결정된다고 또 되게 타고난 거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깨끗한 피부를 물려주신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게 영원히 뭐 피부가 유지가 될까요? 아, 그쵸. 네. 한 50%는 타고나지만 50%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네. 관리를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피부와 네. 나는 젊으니까 괜찮겠지, 나 피부 원래 좋아라고 하면서 되게 그런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 피부에 대해서 뭐랄까 소중함을 모르고 막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한순간에 팍 또 늙을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 고현정 님도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피부 화면에서 보면. 네. 근데 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봤는데 피부 관리 비결을 좀 물어보셨어요. 어떤 네. 리포트가 고현정 배우님에게. 네. 그런데 와, 그 추운데도 전 그걸 좀 되게 놀랐던 게 그렇게 피부가 좋은데도 피부를 위해서 그 자동차에서 네. 히터를 안 트신대요. 추운데도. 제가 진짜.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왜냐면 그 히터에서 나오는 먼지가 피부에 굉장히 안 좋다고 또 많이들 건조한 바람 너무 안 알고 좋죠. 계시잖아요. 그런 네. 정도로 좋으신 분도 그렇게 관리해야 계속 뭐 유지. 100세 세대에 되게 좋은 건강하게 또 피부 건강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이런 것들을 너무 안 좋게 지금 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이 헤드 살롱을 통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한 피부여도 관리를 지속하지 않으면 조금 좀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계속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보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히알루론산은 또 프로바이오틱스로 피부 내 미생물이 분해될 때 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또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히알루론산이 피부와 일으키는 이런 시너지가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꿔주는 요인이라고 많이들 이제 말하고 있고 또 유익한 미생물을 늘려주는데도 도움이 준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히알루론산을 좀 더 특화시킨 그런 토너나 앰플, 크림에서는 히알루론산의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수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이 좀 사랑받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일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히알루론산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 어떤 제품들 위주로 하는 게 좋을지 우리 키라님이 조금 말을 해주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과연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주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런 히알루론산이 좋다, 뭐가 좋다라는 거는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좀만 검색하고 GPT 돌리면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 피부 유형과 맞는 히알루론산 제품 뭘까? 이런 거는 좀 청취자분들이 저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럼 내 피부랑 맞는 건 뭐죠? 그냥 베스트셀러를 바르면 되는 건가? 근데 사실 베스트셀러는 만인들에게 잘 팔리는 상품이지 본인에게 맞는다는 보장이 사실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 유형과 맞는 히알루론산 제품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는 저는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네. 또 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어떤 정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추후에는 공개 방송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뭐 우리가 피부계 강영욱 좋습니다. 피부계 오은영 뭐 네. 이런 선생님들처럼 유명해지어서 네. 뭐 그런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개 방송도 하고 어떤 또 제품도 와서 한번 시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헤드 살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서론이 길었는데 네. 히알루론산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히알루론산은 요즘은 고분자, 중분자, 뭐 저분자, 초저분자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요즘은 또 제품에 분자의 입자가 다양하게 섞여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합한 또 제품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인 분들은 좀 초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이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도 하는데 네, 초저분자의 성분이 들어간 게 흡수율도 좀 높여지기도 하고요. 일단 분자가 작으면 그 작은 만큼만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습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건성 피부나 많이 건조하신 약간 아토피성 피부까지 이제 있으신 분들은 고분자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게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흡수보다는 겉에 수분 방패막, 방어막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원래 저희가 히알루론산이 몸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증발을 막아줄 수 있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가서 분자가 크니까 그만큼 머금고 있는 양도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패막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고분자, 중분자, 뭐 초저분자, 저분자 뭐 다양한 입자들이 그 역할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막 나는 고분자만 써야 돼 아니면 나는 뭐 저분자만 써야 돼 꼭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히알루론산이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랑 건 약간 사실 달라요. 근데 히알루론산 자체가 성분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요즘은 염이 좀 들어간 거예요. 네, 소듐이 좀 소금이라는 이제 염이기도 한데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로 이제 써있는 전성분 표기에 써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할 때 뒤에 네. 이렇게 화장품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전성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보고 그런 뭐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실 때 네.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이 어떤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뭐 중분자, 고분자도 중요하지만 네. 히알루론산과 같이 융합해서 쏘거나 복합적으로 혹은 그 화장품 안에 어떤 성분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히알루론산은 어떠한 성분하고 들어가도 정말 꿀조합이긴 합니다. 네,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저희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식약처에서 고시된 성분이죠. 네,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좀 더 시너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 표피층 끝부분에서부터 멜라닌 세포가 나오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걸 그 멜라닌 세포가 이제 발생되는 기전을 막아주는 게 나이아신 아마이드인데 그 성분이 좀 들어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성분의 입자가 좀 크다 보니까 흡수되는데 좀 더디기도 해요. 그럴 때 히알루론산이랑
히알루론산을 먼저 바르고 네, 그 성분을 아니면 같이 혼합해서 바르시면 흡수가 히알루론산이 먼저 이제 흡수가 되고 나서 그 성분이 뒤따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백이랑 보습의 효과를 좀 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도 저희 피부 장벽에 있는 성분인데 입자가 조금 큽니다. 분자가 좀 크기 때문에 히알루론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바르시면 흡수력을 높여줄 수 있어서 네, 피부 장벽에 좀 더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라겐하고도 네, 궁합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히알루론산이 같이 다른 성분들을 흡수하는데도 또 이렇게 큰 네.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바르잖아요. 사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좀 어떻게 내 피부인데 사실은 되게 굉장히 무관심한 경우가 저도 그랬고요. 네.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내 피부,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피부인데 네. 얘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바르면 아무 문제 없네 하고 바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좀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을 먼저 사랑하는 첫 번째 시작이 저는 피부 가꾸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훨씬 또 재미도 있잖아요. 네. 이 성분이랑 같이 바르니까 뭔가 또 나를 대상으로 뭐 실험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상대로 해서 나의 피부에 더 좋은 걸 주면서 더 재밌게 한번 또 뭔가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더 이뻐졌을까, 얼마나 더 건강해졌을까, 이런 것들을 네.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고, 나를 사랑해야지만 또 이 험한 네.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모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그렇게 히알루론산 하나로 여기까지 왔네요. 뭐 자존감 얘기까지 나왔네요. 히알루론산으로. 네. 뭐든지 엮는 네. 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송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좀 편하게 좀 얘기하는 중에 워낙 바쁘잖아요 요즘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세안할 때는 뭐 1분 이상 좀 씻기 루틴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번에는 가볍게 네. 자기 전 혹은 저녁에 나이트 루틴 하나만 좀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더마보타니카를 네. 피부에 항상 바르고 자요.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네. 집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요걸 바르고 자면 수분을 좀 더 피부에서 머물 수 있게끔 잠자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뭔가 변화나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건조한 실내에 있다 보면 피부에 수분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저는 이 고부수 크림을 바르고 잠은 전 루틴으로 하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보습 크림 네. 바르기 전에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좀 발라서 채워주고 보습 크림을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며칠 전에 저희 친언니를 만났는데 피부가 너무 하얗게 일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상태인데 언니 피부를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한번 점검해봤더니 저희 언니가 너무 귀찮다고 토너만 바르고 그냥 보습 크림만 딱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습 크림의 성분을 보니까 수분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분과 약간 차폐 효과라고 하죠. 그냥 수분 증발을 방지만 하는 그런 크림만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수분 앰플을 중간에 꼭 발라야 된다고 또 말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더마보타니카가 이제 피부 장벽 강화 크림이잖아요. 네. 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히알루론산을 발라도 흡수를 할 수 있는 이 머금는 힘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장벽을 좀 더 튼튼하게 하면서 히알루론산 앰플로 이제 시너지를 받으면 수분이 머금고 있는 수분감이 딱 도는 그런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제품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나 어떤 세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럼은 언제 바르고, 토너 언제 바르고, 크림 언제 바르고, 아이크림 언제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모이스처 뭐 크림도 있고. 네. 근데 의외로 그거를 순서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많아요. 한국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데 나가보잖아요. 태국 더 몰라요. 그냥 잘 몰라요. 진짜로 본인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제품 팔 때도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토너를 사가면 뭐 세안하고 네. 뭐 토너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세럼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제품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맞아요. 뭐 어떻게 순서 물론 나와 있지만 뭐 어떻게 발라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는 되게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 사실 또 우리 한국인들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매뉴얼 잘 안 읽잖아요. 안 읽죠. 네, 네. 물론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매뉴얼은 꼭 읽어보시라. 뭐 화장품도 그렇고 설명서 괜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그런데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언제 바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청취자분들 잘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히알루론산 앰플은 바를 때 조금 밀어 넣듯이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르시면 요즘은 분자가 많이 섞여 있죠. 뭐 고분자, 중분자, 뭐 저분자 이렇게 있지만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약간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씩 밀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꾹꾹 누르듯이 바르시면은 조금 더 예쁜 수분광이 좀 나오는 건강하고 탱탱한 또 피부를 또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앰플을 바르신 후에는 바로 크림을 바르시거나 오일을 발라버리면 흡수가 되다가 그냥 피부 위에서 섞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앰플 바르시고 한 3분에서 4분 저희가 거울로 보면 앰플이 좀 어느 정도 흡수됐는지 아마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광이 좀 수분광이 도는 게 약간 사라져서 흡수가 됐다고 느껴지셨을 때 그때 크림으로 바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보습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도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화장품이 라인업을 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토너는 다른 제품, 뭐 앰플은 다른 브랜드 제품, 크림은 또 다른 제품의 크림 이렇게 선택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본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의 순서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좀 탁도가 있는 유분이 많은 앰플을 바르고 수분 앰플을 또 바르면 흡수가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든지 크림에 수분 앰플을 섞어서 바르시면 사실 그냥 그 크림만 바르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수분이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바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헤듭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어떻게 어떤 단계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좀 효율적인 사용 방식을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합리적인 소비를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 너무 많은 양을 발라도 너무 화장품이 아깝기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지 그런 걸 또 제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짧게 1시간 정도 네.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또 피부 구조에 따라서 본인 또 피부 유형을 알아야 된다. 본인 피부 유형에 맞는 사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알아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에서 생성되는 인자들 중에 히알루론 ACD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 사용법 그다음에 저는 히알루론 ACD가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고분자, 중분자, 초저분자 이렇게까지 나뉘어져 있는지 사실 네. 너무 진짜 많이 발달했군요. 진짜.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무턱대고 또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피부 스타일, 본인 네. 피부 유형에 맞게끔 또 고분자랑 중분자를 또 나눠야 된다는 거를 네. 또 알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는 어떤 테마로 또 올지 한번 고민해보고 네. 봄이니까 네. 이제 날씨가 지난 주말에도 또 추워졌는데 갑자기 네. 이제는 이제 추워질 일이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벚꽃도 피고요. 봄꽃 구경 가시니까 다음 주는 벚꽃 엔딩으로 한번 저희가 벚꽃에 어울리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봄철에 관련된 화장품 위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봄에는 이런 본인 피부 유형이 뭐 본인 피부 유형에 따라 봄철에 잘 맞는 피부 관리법 네. 우리 그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꼭 저희가 요 상품들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